세계 최고의 디저트 와인인 포트 와인의 생산지 포르투입니다. 케이블카 오른쪽은 도우르강 하류이고 빨간 지붕의 건물들은 포트 와인을 숙성시키는 저장 창고와 관리소로서 이 지역을 빌라 노바지 가이아라고 합니다. 저 멀리 동 루이스 1세 다리가 보이네요. 포트 와인을 테이스팅하기 위해서 크로프트라는 상표를 가진 포트 와인 생산자의 저장 창고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포트 와인은 18세기에 영국 상인들이 와인을 장기 수송에 견딜 수 있도록 고안해낸 것입니다. 와인의 발효 과정에서 이스트가 포도주 원액의 당분을 다 먹기 전, 즉 알코올 레벨이 약 7% 정도 이르렀을 때 브랜디라 불리는 77%의 포도 증류주를 첨가하여 강제로 발효를 중단시킨 와인이 포트 와인입니다. 이렇게 만든 와인을 주정 강화 와인, 영어로는 fortified 와인이라고 합니다. 특징은 매우 달며 알코올 도수가 일반 와인에 비해서 5%에서 7%가 높은 약 20% 정도의 풀바디 와인입니다. 포트 와인을 대표하는 루비와 토니 스타일, 그리고 분홍색의 가벼운 로제 포트의 맛을 알아보기 위해 테이스팅 룸에 앉았습니다. 뒤로는 와인을 숙성시키는 저장 창고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는 오크통에서 포트를 숙성시킵니다. 일반 와인과는 다르게 포트에 지나친 나무 풍미가 가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오래된 오크통만을 사용합니다. 포트는 라벨에서 보는 것처럼 루비 스타일과 토니 스타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스타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숙성 기간으로 루비는 최대 6년, 토니는 최소 7년에서 40년 이상까지도 숙성합니다. 루비 포트는 색이 깊고 과일 풍미가 강하며 마시기가 적당할 때 병입되기 때문에 와인을 구입하면 바로 마시는 게 좋습니다. 블루치즈, 밀크 초콜릿, 그리고 베리로 만든 디저트류와 아주 잘 어울립니다. 일반 루비 포트 와인은 보통 3년 미만으로 숙성을 하는데 이 루비의 한 단계 위인 리저브 루비 포트는 5년 정도까지 숙성합니다. 리저브 루비보다 또 한 단계 더 높은 포트는 LBV라고 부르는 Late Bottled Vintage 포트인데 특정한 연도에 수확한 포도를 가지고 4년에서 6년 정도까지 숙성해서 만든 포트입니다. 이 LBV 중에는 오크통 숙성 후 와인의 침전물을 여과하지 않고 병입한 후 제조자의 셀러에서 추가 3년의 병 숙성을 거친 뒤 출시된 병 숙성 LBV 포트가 있습니다. 라벨에 버틀 머추어드 포트라고 추가로 적혀 있는 것으로 구별을 하는데 이 포트는 탄닌의 구조감과 과일 복합미를 더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며 마실 때 디캔팅을 해야 합니다. 토니 포트는 루비 포트보다는 색이 연하고 더 황갈색을 띱니다. 견과류와 말린 무화과, 대추, 자두 맛이 나며 최상급 토니는 산화적인 숙성을 더 오래 하기 때문에 복합적인 풍미를 생성합니다. 숙성된 체다 치즈, 캐러멜 애플파이, 다크 초콜릿, 치즈케이크, 티라미슈 등과 잘 어울립니다. 숙성 연수가 표시된 토니는 라벨에 10년, 20년, 30년 또는 40년 이상으로만 표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0년 이상도 병에서 숙성이 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장수하는 와인 중에 하나인 빈티지 포트입니다. 각 제조자가 보통 10년에 두세 번 정도 최고 품질의 포도 수확 연도인 빈티지를 선언하는데 그 해의 최고 포도밭에서 온 최고 품질의 와인 원액을 혼합해서 만듭니다. 와인이 어릴 때는 풍요롭고 진하고 탄닌이 강하며
천천히 병에서 20년 이상 숙성이 되어야 진가를 발휘하기도 합니다. 6개월에서 2년 정도 오크통에서 숙성을 한 후 침전물 제거 없이 병이 뗀 관계로 와인을 마실 때 디켄팅은 필수입니다. 여기는 포르투에서 자동차로 2시간 정도 거리의 도우루강 상류입니다. 도우루강 언덕의 포도밭을 보기 위해 옛날에 와인을 나르던 배를 타러 걸어가고 있습니다. 도우루강의 기후는 스페인 방향인 동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고온 건조해집니다. 포도밭은 강둑과 강변 지류의 매우 가파른 경사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시간 정도 배를 타고 도우루강 경치를 감상한 후 언덕 위에서 포도밭을 보기 위해 자동차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포도밭 토양은 매우 얕고 편암질의 기반암 위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직으로 갈라지는 경향이 있어서 포도나무의 뿌리가 깊은 지하 수층까지 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밭의 가장 큰 단점은 가파른 경사면입니다. 포도나무는 돌벽으로 지탱한 평평하고 좁은 계단식층에 심어져 있고 기계 작업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벽이 허물어질 위험도 있어서 포도밭 관리 비용이 많이 든다 합니다. 정상에 올라와서 포트와인 테이스팅을 위해 포르투갈어로 포도밭이란 의미를 가진 킨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킨타에서는 보통 포도의 원액을 생산하고 숙성은 이것보다 기후가 온화하고 습한 빌라노바지 가이아 지역에서 이루어집니다. WSET 교재의 사진을 통해서 본 도우루강에 와서 2000년 전에 포도 재배가 시작된 가파른 언덕을 바라보니 유럽인들의 삶에 와인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지를 알 것 같습니다.